이상진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절대 비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상진 씨 본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아내분이 이상진 씨 명의로 총 10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하신 거 알고 계셨습니까? 보험이요? 난 몰랐는데요. 아내가 왜 나한테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깜빡 잊고 말을 하지 않았나 보죠? 보험 계약자는 아내 윤지영입니다. 수익자도 전부 윤지영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씨가 만약 사고로 사망하게 되신다면 10억 원이라는 돈이 일시금으로 전액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이거 무슨 농담 같은데요? 농담이 아닙니다. 사실 아내 윤지영 씨는 8년 전에도 전 남편이 사망하고 10억 원의 돈을 수령하여 갔습니다. 뭐라고요? 전 남편이라고요? 그럼 내가 두 번째 남편이란 말인가요? 이 서류를 보세요. 아내 윤지영 씨의 주민번호가 맞지요? 그리고 지급 내역도 분명히 나와 있지요. 지영이 이름, 주민번호도 똑같네. 잠깐만. 아내가 나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있었다면 재혼이란 말이잖아. 그럼 난 뭐야?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상진 씨의 목숨을 노리고 기회를 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럼 이전에 10억이란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모두 어디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돈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내연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내연남? 내연남이라니?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화성에 살고 계시다가 남양주로 옮겨서 살고 계신 이상진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마무리에는 다음 편 예고도 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기계설비 업체를 운영하며 35살의 아내 윤지영, 그리고 5살 딸 하은이와 함께 살고 있는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5살 때 아버지를 잃고 20살엔 어머니마저 병으로 떠나셨습니다. 어른 나이에 세상과 맞서야 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공장으로 들어가 용접과 기계 정비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남는 건 매달 쪼들리는 월세와 어깨에 남은 통증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윤지영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기름때 낀 손, 검게 탄 얼굴, 말수가 적은 공돌이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그런 저를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보며 말했죠. 이 손으로 매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존경스러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속 깊은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던 자존심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린데도 늘 성숙했고 한 번도 당신이 이것 좀 해봐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사람,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열이 나는 걸 지켜보며 울던 사람, 하은이 유치원 발표회 날 저보다 더 긴장해서 머리를 5번이나 말리던 사람, 그게 아내 지영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33세 얻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 아빠라고 말하던 날 저는 하루 매출이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2마리를 시켜서 기념했고 하은이가 열이 올라 밤새 앓던 날엔 제 무릎에 베개를 올리고 아내와 번갈아 가며 밤을 샜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나를 세운 적이 없었고 다정했고 헌신적이었고 제 가족이 되어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그렇게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저는 정말 단 1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다정했고 한결같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문 앞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통의 봉투가 모든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퇴근 후 어둠 속에서 현관 우편함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다른 우편물 사이에 끼어있던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손해보험, 생명상해보험 계약서 동봉수신인은 제 이름 이상진. 그런데 보험계약자도 수익자도 전부 아내 윤지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온 게 아닐까? 혹시 아이 보험을 잘못 넣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며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보험계약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대한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은 수상할 만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은 담당 부서에서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진 씨 되시죠? 저는 대한손해보험 SIU 특별조사팀 소속 김도윤 과장입니다. 이 통화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들으시는 내용을 아내분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요. 내일 오전 10시 카카오맵에 찍히는 근처 루덴스 커피 2층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뵙겠습니다. 절대 혼자 오셔야 합니다. 다음 날 지정된 장소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정장에 얌전한 셔츠를 입은 40대 중반쯤의 남자였습니다. 이상진 씨 맞으시죠? 대한손해보험 SIU 특별조사팀 과장 김도윤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SIU 생소하시죠? Special Investigation Unit이라고 약자로 SIU라고 부릅니다. 보험사 내부의 위험, 계약 및 범죄 가능성을 추적하는 전담 수사부서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검토가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패턴, 수익자 구조, 계약 후 행동까지 추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설정된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5억, 상해사망 3억, 재해사망 특약 포함해 총 10억 원 이상 규모입니다. 수익자는 전부 윤지영 씨 단독. 특약은 사망 직후 지급 조건, 보험 개시일로부터 4개월 경과, 청구 조건이 곧 성립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평범하고 지영이는 저보다 아이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제 항변을 조용히 듣고는 다음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8년 전 기록입니다. 윤지영 씨는 당시 다른 남성과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사망으로 종료된 혼인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아내에게 전 남편이 있었다고요? 설마 내가 두 번째 남편이라는 겁니까? 2017년 5월 전남 구례 전 남편 이수원 씨와의 계곡 여행 중 실족사, 신고자는 배우자 윤지영, 보험사는 대한손해보험, 수령 금액 10억 원. 저는 서류를 덥석 받아들었습니다. 수령자의 서명란, 지영이의 이름, 주민번호 맞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아내는 늘 돈이 부족해서 쩔쩔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숨을 죽인 채 물었습니다. 저희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해당 보험금은 일부를 분산시킨 뒤 현재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현재 윤지영 씨와 10년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윤지영 씨의 내연남자로 확인됩니다. 내연남이라니요?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그만하세요. 그 남자는 지난 6년간 정기적으로 윤지영 씨에게 입금과 회수 형태로 자금을 주고받았고 구입한 부동산으로 발생되는 월세만 해도 1년에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뒷목에 서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진 씨, 당신이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엔 우리가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땐 당신은 기록 속의 숫자에 불과하겠죠. 속는 셈 치고 믿어주십시오. 내 전화번호를 휴대폰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해 두십시오. 급할 땐 1번을 누르면 저에게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내가 평소와 단 1%라도 다른 행동을 보이면 즉시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상진 씨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고 안 믿고는 이상진 씨의 자유의사입니다. 그 순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하은이 낮잠 재웠어요. 오늘 피곤하죠? 저는 그 웃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가 그 따뜻함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도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딸 하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귤을 까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가는 거 어때요? 하은이도 요즘 좀 처져 보이고 오랜만에 캠핑 같은 거 가요. 예전처럼. 그 말의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처럼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을까요? 그날 밤 저는 SIU 김도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캠핑을 가자고 합니다. 장소는요? 아직은 말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따라가세요. 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저번에 꼭 가지고 있으라고 드렸던 그 소형 추적 장치를 허리띠 안쪽에 착용하고 작동 상태를 24시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팀은 2분 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도착할 수 없는 곳이라면
당신은 그곳에서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에 짐을 싣고 하은이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캠핑 가는 거 너무 오랜만이다. 여보, 우리 하은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캠핑 가기로 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저는 말없이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하은이는 곤히 잠들었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한없이 평화로웠고 너무나 익숙한 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연기라면 어떨까? 오후 3시경 우리는 강원도 깊숙한 계곡 근처의 오토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산속은 조용했고 전파도 약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보, 하은이 낮잠 재우고 잠깐 산책할래요? 여기 공기 너무 좋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흐름 중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 조용한 장소, 낮잠 든 아이. 이건 초대장이 아니라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걸어갔고 저는 단 3미터 뒤에서 그 등을 바라보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나를 죽이러 가는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어느 쪽이든 이 산책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앞장서 걷던 숲길은 조용했고 숨소리 하나 크게 내기도 민망할 만큼 깊고 외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느린 걸음, 계속 뒤를 한 번씩 돌아보는 눈빛.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컥 왼쪽 수풀에서 누군가 튀어나와 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눈앞이 번쩍였고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건장한 남자, 그리고 그 옆에서 놀란 표정조차 짓지 않는 아내 윤지영. 아니, 오히려 기쁜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어가는 나를 쳐다보는 그 모습은 마치 악마가 나의 영혼을 빼앗으려 내 앞에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됐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네! 내연남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 다가와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럴 줄 몰랐어. 당신은 끝까지 착하네. 그녀는 제 얼굴에 묻은 흙을 손끝으로 쓰다듬듯 닦아냈습니다. 그 손길이 섬뜩할 만큼 익숙하고 다정했습니다. 내연남이 자신이 들고 있던 쇠뭉치로 다시 한번 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제 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능계곡물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러고 보험금 들어오면 당분간 외국 나가서 살자! 하은인 우리 자식 우리가 키워야지! 남의 남자 손에 키우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쾅, 기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응급구조대의 목소리, 헬기 소리, 그리고 누군가 외치던 말입니다. 심박 살아있어요. 바로 이송합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SIU, 김도윤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보험금 청구만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 위에 하얀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입엔 산소호흡기, 팔엔 수액이 꽂혀 있었죠. 이제부터 당신은 죽은 사람이 됩니다. 김도윤 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과 저희 팀은 사망 위장 프로그램에 따라 응급 상황을 사망 추정으로 처리했고 의료진은 사전에 협조받은 전담 의사를 통해 심장정지 및 급성회상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된 진단서 초안을 발행했습니다. 병원 장례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가짜관, 빈 시신보관실, 입관용 위생복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장례식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당신의 사망 확인서 한 장뿐이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도윤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윤지영의 이름과 보험금 청구 준비 메모가 뜨는 내부 시스템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오늘 오전 보험사 고객센터에 보험금 청구 문의를 했습니다. 사망 확인 절차만 완료되면 지급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 순간 모든 증거가 확보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그녀가 절대 몰라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 전용 차량을 타고 경기도 외곽의 한 관사로 이동했습니다.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고 휴대폰은 압수된 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격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SIU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 청구 들어왔습니다. 며칠 지난 후
김도윤 팀장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2장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정식으로 접수됐습니다. 윤지영 씨가 방금 막 사망진단서 원본을 첨부해 전자서명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블릿을 켜더니 화면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엔 윤지영이 깨끗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으로 대한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저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하은이 앞에선 울 수가 없어서. 보험금이 언제쯤 지급될까요? 생활비가 당장 막막해서요. 그 목소리엔 눈물 한 방울 묻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음성을 낮추며 혹시 빠르게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말까지 곁들였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윤지영 씨와 내연남 동시에 체포합니다. 살인미수죄와 보험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그날 밤 11시 38분 서울 양천구 모처의 한 아파트 앞 윤지영은 로비로 내려왔다가 대기 중이던 형사들에게 조용히 제압되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한편 내연남은 주차장 차량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차 안엔 보험 청구 내역서, 사망진단서 복사본, 심지어 하은이의 출생증명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숨겨진 방의 CCTV로 지켜본 저는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잠들기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저를 죽인 사람입니다. 며칠 후 김 팀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식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가정법원 출생기록 확인 문서,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유전자 검사 결과. 하은이는 윤지영 씨와 내연남 사이의 아이입니다. 이상진 씨와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겁니다. 즉, 당신은 남의 아이를 죽을 만큼 사랑하며 키운 겁니다.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이 얼어붙고 가슴에 뚫린 구멍 속으로 뭔가 계속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은이는 제 딸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아이니까요. 윤지영과 내연남이 체포된 이후 사건은 급속도로 뉴스에 퍼졌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던 아내와 내연남. 그러나 남편은 살아있었다. 대한손해보험 SIU가 주도한 함정 수사, 그 결과 드러난 전 남편 사망과 10억 원 수령의 전력,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살인미수죄, 보험 사기, 공모.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찔렀던 건 딸 하은이였습니다. 하은이는 어느 보호시설에 임시 조치되어 있었고 제가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는 죽은 사람이니까요. 며칠 뒤 검찰청 조사 이후 김도윤 팀장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언론과의 접촉도 해제됐고 사망 기록도 정정됩니다. 다시 이상진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양은 여전히 당신을 아빠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며칠 후 보호기관에 따로 마련된 상담실 한켠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하은이가 문이 열리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 없이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아. 순간 하은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목에 팔을 감고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그 후 윤지영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내연남 역시 공모 미살인 미수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억 원 보험금은 전액 회수됐고 전 남편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소형 설비업은 그만두고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밤이 되면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과 하은이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날 그 숲길의 고요함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살아갑니다. 다음 사연에서는 맞벌이하는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한 지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의 속옷장 깊은 곳에서 사오피임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도를 의심한 남편은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그곳에서 차마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구독해주시면 이처럼 흥미진진한 사연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